투자자분들께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또 채권이야?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액티브 ETF는 히어로즈 ETF로 지금 안녕하십니까. ETF 전문가와 함께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 시간입니다. 오늘 모시는 ETF 운용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를 변화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고객의 자산을 한층 키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시는 키움 투자자산 운용의 ETF 마케팅 사업부 정성인 사업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익히 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코세프는 우리나라 ETF 개설 초기부터 코세프 200을 출시하는 등 ETF 시장의 산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부장님께서 네. 키움 투자자산 운용 그리고 또 코세프 ETF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은요 다우 키움 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 계열사이고요.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온라인 주식 매매의 절대 강자죠. 키움증권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의 합병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 약 51조 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뭐 국내 대형 자산 운용사고요. 직원은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코세프 ETF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2002년 10월 14일 예, 국내 최초의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4개의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는 딱 2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세프 200, 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코덱스 200. 네, 두 개의 상품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국내 최초의 ETF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20년 넘게 운용을 해온 운용의 노하우가 굉장히 깊은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이죠. 2022년에 저희가 이제 액티브 ETF에 대해서는 히어로즈라는 서브 브랜드를 론칭을 해서 액티브 ETF는 히어로즈 ETF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움 투자자산 운용에서는 코세프 ETF와 히어로즈 ETF 두 개 같이 병행하는군요. 네, 그래서 패시브형은 기존의 코세프 ETF 그리고 액티브형은 히어로즈 ETF 두 가지 브랜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2월 말 기준으로 상품은 41개, 41개 정도 상품이고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는 1.9조 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그 키움 투자자산 운용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설명,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비즈니스가 영원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신 우일신 그리고 또 키움이라는 문장이 어떻게 보면 빠르고 높은 비상 이런 분들 키움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키움 자산 코세프 ETF가 다양한 ETF를 키워내는 좀 새로운 원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023년 코세프 ETF의 투자 전략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 고객의 자산을 한층 키울 수 있는 그 투자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ETF 운용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희는 이 자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국가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ETF라는 상품 자체가 하나의 금융 상품에서 과거에 이제는 사실 비이클로서 변모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얘기인 즉슨 자산운용사에서 ETF 브랜드를 가지고 운용을 할 때는 뭐 굉장히 다양한 자산, 주식, 채권, 뭐 원자재, 대체 상품들 굉장히 다양한 자산의 상품들뿐만 아니라 뭐 방향성에 대한 레버리지, 한배 상품, 인버스 상품 굉장히 다양한 방향성 그리고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뭐 선진인 뭐 미국이나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 또 이머징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 상품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의 키워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결국 투자자분들께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이제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저희 코세프 ETF도 거기에 좀 발맞춰서 좀 다양한 부분을 다양한 선택지를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봤을 때 상품 측면에서 어떤 게 좋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채권형 ETF 상품이 지금 굉장히 섹시한 자산이죠. 왜냐하면 미국채 금리 2년물이 지금 현재 5%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상품이면 불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저는 채권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끄실 것 같습니다. 또 채권이야?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채권 얘기는 따로 하지 않고요. 채권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는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일단은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동안 핫했던 미국을 좀 지루하고 이제는 좀 이머징 국가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도와 중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머징 중에서도 네. 중국과 인도, 네. 인도와 중국.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생산활동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무역활동보다는 좀 내수가 뒷받침되는 그런 국가들 그리고 이제 성장 산업보다는 좀 전통 산업의 비중이 높은 그런 섹터나 산업 측면에서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인도하고 중국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인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구성이 금융, IT, 소비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 세 개의 산업이 무역 활동, 그러니까 수출 위주보다는 내수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인구가 굉장히 많죠. 네네. 올해 예상으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네네네. 인도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를 결국 수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성과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주식시장 관점에서 인도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저히 매력도가 높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다만 이제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의 현재 상황은 중국의 성장 초창기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섹터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인도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일단은, 예. 추천을 드리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중국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희망과 시련을 반복해서 겪으신 주식시장이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예. 희망과 시련 굉장히 많은 이제 과정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역 분쟁도 겪었지만은 이미 경제 규모 자체가 너무나도 거대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거대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업 측면에서 이제 좀 세분화해 보면 일단은 대표 지수보다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아 보여요. 주식 관점에서 봤을 그러니까 때. 인도는 대표 지수, 네. 그리고 또 중국은 대표 지수보다는 산업이나 섹터 네,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에서 아직 완전하게 벗어난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봉쇄가 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보복 소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있는데 이제 보복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의견을 한데 모아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에 조금 포커스를 주어서 해당 상품들에 조금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네네네.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죠. 과거의 경험에서 봤을 때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의 이익 성장성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성장성은 보장이 되지만 네. 정책에 의해서 눌리는 굉장히 그렇죠. 좋지 않은 과정을 반복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첨단 산업을 좀 배제하고 순수하게 소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의 내수 상품들을 좀 눈여겨보실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전체적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대표 지수 중심으로 접근하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의 어떤 변동성을 좀 살짝 피할 수 있는 네. 내수 소비 산업 정도 네. 이쪽으로 이제 접근하시자. 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올해 글로벌 경제를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중국 경제 회복이 글로벌 경기를 좀 호전시킬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좀 부진하고 그런 부분에서 악재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다 뭐 단기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올해 2024년 투자자분들이 자산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점은 좀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에 제가 투자자분들께 꼭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본인의 투자 주머니를 장기와 단기의 주머니로 꼭
분리를 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투자 주머니를 장기용 상품과 단기용 상품으로 좀 나누자. 네. 네. 일단 뭐 장기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본인의 이제 보험적 성격의 자산들이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여유자금이나 뭐 금융자산으로 자산 증식 목적으로 갖고 계신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성 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장기성 자산의 경우에는요.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과정을 겪으면서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장기성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시장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합의 하에서는 위험 자산, 주식의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일단 이머징 쪽의 주식들의 비중을 좀 높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을 이제 미국과 같은 선진 주식에 배정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단기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 지표 자체가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조금 빠졌다라는 판단이 드셨을 때는 뭐 변동성이 큰 상품에 진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투자 전략도 사실 꼭 나쁜 투자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이제 트레이딩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갔을 때는 좀 뭐 그거를 매도하시고 뭐 현금을 보유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인버스 상품을 가져가신다거나 뭐 이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을 보유하신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최근에 금리 레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성 금융상품 ETF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또 이렇게 현금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또 시장에 기회가 오면 들어가시는 이런 형태의 트레이딩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단기성 자산 같은 경우는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그 단기 트레이딩 전략 또는 또 거기에 현금 유동성, 그 금리 레벨이 어느 또 좋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빠르고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코세프 ETF의 투자 전략, 채권과 이머징, 특히 중국과 인도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 투자자산 운용의 코세프 ETF 정성인 부장님을 모시고 2023년 코세프 ETF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TF의 요모 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